9월의 첫 번째 주 화요 민심열차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김남기 박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막바로 그냥 바로 지난주에 민심은 어땠는지 먼저 정당 지지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주요 여론조사의 지지율 평균을 보면요. 민주당이 47.8%, 국민의힘이 29.9%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약 한 18% 정도 앞서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비해서 민주당은 소폭 상승을 했고 반면에 국민의힘은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격차가 약 2.4포인트 정도 더 벌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성과에 따른 여당의 지지율 상승 요인이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났죠. 그래서 보수 응답자의 비율이 낮아진 것도 한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전화 면접 방식인 한국갤럽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민주당 44, 국민의힘 23%입니다. 무당층이 25%로 나타났는데요. 중도층에서는 민주당이 48대, 국민의힘 14로 크게 앞서 있습니다. 이번 주 여론조사 꽃 전화 면접 조사는요. 민주당이 50.3, 국민의힘이 26.5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50%대로 다시 회복이 됐고 반면에 국민의힘은 4주 연속 상승하다가 지금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면서 양당의 격차도 소폭 더 벌어졌습니다. 자, 다음 ARS 조사는요. 먼저 리얼미터는 민주당 46.7, 국민의힘 36.1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동반해서 소폭 상승했습니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지난주 10.3에서 10.6으로 대동소이한데요. 오차범위 밖의 어떤 흐름은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꽃 자동응답 조사는 민주당 50, 국민의힘 34로 그 격차가 16%포인트로 전주보다 확대됐습니다. 확실히 국민의힘 전당대회 끝나고 나니까 보수 응답이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이번 주 국정 지지도는 어떻게 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조사 결과입니다. 모든 조사에서 긍정 비율이 상승하고 부정 비율은 하락했습니다. 보수와 진보를 1대1로 가정한 NGI 지수에서도 긍부정의 격차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번 주 지지율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미 정상회담, 미국 순방 및 경제 외교 성과가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진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먼저 한국갤럽은 2점 척도로 물은 결과 59%가 긍정평가, 그리고 30%는 부정평가를 했습니다. 11%는 의견을 유보했고요. 자, 지난주 대비했을 때 직무 긍정률은 3%포인트 상승했고 부정률은 5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응답자 특성에서 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많았고요. 특히 민주당 지지층과 진보층은 90%대를 기록했고 40, 50대의 경우는 70%대를 기록했습니다. 중도층과 무당층은 지난주와 비슷했습니다만 보수층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부정론이 10%포인트 남짓 줄어서 2주 전 수준으로 지금 되돌아갔습니다. 리얼미터는요,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긍정이 53.6, 부정이 42.3으로 지지율이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고요. 부정평가는 4주 만에 상승세가 꺾였습니다. 특히 TK와 보수층에서 큰 폭의 이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이 외교 성과는 정치적인 어떤 진영 논리를 넘어서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인식으로 작용된 걸로 보입니다. 여론조사 꽃의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살펴보면요. 먼저 전화 면접 조사는 긍정 67.3, 부정 평가가 31%로 집계됐습니다. 긍부정 간의 격차가 36.3%포인트고요. 2배가 넘네요. 네. 민주당 지지층은 97.6%가 긍정 평가를 했고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80.9%가 부정평가를 내렸습니다. 자, 무당층은요, 긍정이 51.9, 부정은 42.4로 긍정평가가 앞섰습니다. 같은 기간 조사한 ARS 조사에서는요, 긍정이 58.9,
부정이 39.9, 그래서 긍부정 격차는 19%포인트 차입니다. 네. 자, 마찬가지로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97.6%가 긍정평가를 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은 92.5%가 부정평가를 했습니다. 조금 차이가 나는 건요, 전화 면접이나 ARS 모두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비슷했죠. 97% 정도로.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ARS에서 확실히 부정평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다음 좀 더 보겠습니다. 직무수행 긍정평가자에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외교가 21%로 가장 높았고 경제 민생이 12%로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잘한다도 11%나 됐고요. 자, 직무수행 부정평가 이유 역시 외교가 12%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민생지원금, 과도한 복지가 9%로 2위를 기록한 가운데 노동정책이 6%포인트 늘면서 공동 2위로 올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다른 조사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을 국민 대다수가 성공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사 꽃 조사인데요. 네. 전화 면접 조사 결과는 성공적이다 66.2, 자, 실패했다 27.7로 집계됐고요. 같이 조사한 ARS 조사에서도 성공적이다 61.5, 실패했다 35.8로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한국갤럽과 리얼미터에서도 같은 조사를 했는데요. 한국갤럽은 이 한미 정상회담 국익에 도움된다 76, 도움이 안 된다 23으로 나타났고요. 리얼미터는 정부의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전반적인 평가를 잘했다 53, 잘못했다 42, 모든 조사에서 긍정평가가 우세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자, 마지막 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네네. 어떤 국민적인 요구가 있었는데요. 자, 이걸 이제 여론조사하러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58.7, 55.2% 모두 과반 이상 찬성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그렇죠. 이제 커지는 상황에서 어떤 제도적인 보완을 이제 필요로 한다는 그런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지난 대선에서 김문수가 받았던 41% 지지율보다 살짝 떨어지고 있는 걸 보니까, 네, 아무튼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적으로 이 국정 운영 안착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아무튼 한 주간의 여론조사 좀 살펴봤습니다. 그럼 내년 이 지방선거 이제 채 1년이 안 남았죠. 네, 네. 6월 3일이니까 9개월 남았나요? 네. 앞두고 현재 전국의 이 지역별 판세도 좀 분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9개월 남은, 네, 한번 보시죠. 예. 이게 매주 저희가 이제 발표하는 여론조사는 1000샘플이라서 그렇죠. 네. 예, 뭐 지역별 분석은 좀 한계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주말 발표한 갤럽 조사에서요, 월간 조사를 통합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8월 둘째 주에서 넷째 주까지 3주간의 조사를 네네. 합치니까 한 3000샘플이 됐거든요. 그 조사 결과를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전국 평균 정당 지지율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민주당 43, 국민의힘 23%로 20%포인트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당층이 지금 25%니까요. 예, 꽤 많은 편입니다. 서울, 그리고 인천, 경기 지역, 강원, 충청까지는 민주당 지지율이 전국 평균과 뭐 비슷합니다. 그리고 두 당의 격차도 서울은 뭐 16%포인트 정도, 그 인천 경기는 24%포인트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충청은 지금 23%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보이는데요. 자, 호남은 지금 67대 5니까요. 뭐 민주당이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서 조국 혁신당이 지금 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후보 경쟁력에 따라서는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이 정도 지지율 차이면은 호남에서도 사실 민주당의 상대가 되기는 좀 어려울 걸로 네네. 지금 보여집니다. 대구 경북 지역만 지금 유일하게 국민의힘이 14% 앞섰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구 경북은 혹시 이제 보수 진영의 분열이 있을 경우
대구 경북도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총선의 격전지였던 이렇게 PK 지역 네네. 이번에도 뭐 비슷할 걸로 보이는데요. 민주당이 6%포인트 앞섰습니다. 자, 여기는 부산에는 지금 전재수 현 그 해수부 장관이 있고 경남에는 김경수 전 지사가 버티고 있죠. 울산은 지금 청와대 부대변인으로 있는 전운수 변호사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세 분 모두 이름에 다 숫자로 끝나는데 이 삼수 라인의 활약을 저는 좀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정당 지도만 딱 보면은 대구 경북 빼놓고는 전부 승리하는 이런 판세인데 네.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 장동혁 후보 선출됐어요. 네, 김문수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참 상상 밖으로 장동혁이 돼버렸습니다. 자, 1% 이내 이 박빙의 선거이긴 했지만 모두 예상 깨버렸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에 이 극우층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이 점 박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사실 뭐 여론조사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한 6대4 정도로 앞섰습니다만 당원 투표에서 장동혁이 앞서면서 이렇게 박빙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전당대회 때는 사실 여론조사도 극우 성향의 응답자가 많아지면서 이 결과 자체를 좀 왜곡하는 현상이 지금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 내란 이후에 지금 극우 세력이 그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지금 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렇죠. 친윤 등 국민의힘 주류가 극우 세력과 절연을 해야 되는데 절연하지 않고 이들을 오히려 정치 중심으로 지금 불러들이고 있는데요. 이들은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캐스팅 보트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의 중심 세력이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급기야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보면 전환길 전당대회라고 이름이 불릴 정도로 이렇게 됐죠. 이 전환길은 지금 이 정도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더 이제 정치적 영향력을 크게 행사할 거라고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극우가 이게 활개치는 그런 세상은 결코 건강한 세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극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중도가 지금 소외되고 위축되고 있는 그런 정도인데요. 시민사회 역량을 좀 더 키우고 연대를 강화해서 중도층의 어떤 정치적 신뢰를 회복하고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 어쩌면 이제 극우 세력들의 어떤 그 세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한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장동혁이 또 어제 중도층에 신입을 받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참 헛웃음밖에 안 나왔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화요 민심 열차 종착역에 도착했습니다. 이 여론조사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신통화는 내일 아침 6시 30분에 다시 여러분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희 박사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